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조차 못한 기술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부품 하나조차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기술 선도국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성공 뒤엔 외국의 봉쇄, 내부의 반대, 그리고 예산 압박이라는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벽을 어떻게 넘었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잠수함 핵심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최지혁입니다. 2018년 어느 날 아침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바로 권태준 제동님으로부터였습니다. 최 박사, 급히 만나야겠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동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진해 해군 기지에서 만난 권태준 제동님은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최 박사,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최신형 소류급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죠. 북한마저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어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독일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장보고급 209급, 손원 1급, 214급 모두 독일 HDW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건조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손원이람에 들어간 독일제 연료전지 시스템에 갑작스런 고장이 발생했는데 부품 조달에만 8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이 도입 당시 예상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권태준 제동님은 과거 해군 잠수함 사령관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분의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최 박사,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외국 기술에 의존하며 언제 부품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살거나 아니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될 핵심 장비의 국산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야심찼습니다. 기존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자막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리튬 전지 기반 AIP 시스템과 적 잠수함을 훨씬 먼 거리에서 탐지 가능한 신형 소나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프로토타입 실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창원의 한국전기연구원 육상시험소에서 진행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수개월간의 설계와 제작을 거쳐 완성된 AIP 시스템의 첫 가동 순간이었거든요.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연료전지 온도 정상, 압력 안정적입니다. 연구원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실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죠. 3, 2, 1 시작. 하지만 30분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료전지 출력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면서 시스템이 멈춰버린 거예요.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실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팀원들의 낙담한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산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요. 그날 실패 이후 저희 팀은 원인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핵심 부품이었어요. 고성능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 소재가 필요했는데 이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3곳뿐이었습니다. 그중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미국의 앤더슨 테크놀로지였죠. 박선영 사무관이 방위사업청에서 파견되어 저희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외교 채널을 통한 기술 협력 협상이었어요. 최 박사님, 앤더슨 테크놀로지의 아시아 담당 이사 미스터 앤더슨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 속 앤더슨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도와드릴 수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완성된 제품의 수출 시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 둘째,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불가하며 완제품 형태로만 공급할 것. 셋째, 공급 가격은 기존보다 40% 인상할 것. 미스터 앤더슨, 이 조건들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박선영 사무관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앤더슨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회사 정책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입니다. ITAR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화상회의가 끝난 후 박선영 사무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 박사님, 이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기술 종속을 통한 통제의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한 부품 업체에서도 갑자기 공급 중단을 통보해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미국 측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재수출 금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너머 독일 업체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곤혹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부품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 장비 중 일부가 미국산이어서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장기 효과 규정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이나 장비로 만든 제품은 최종 용도와 관계없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박선영 사무관은 밤늦게까지 외교부와 통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식적으로는 상업적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정치적 압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앤더슨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반대였어요. ADD 내부 회의에서 김영철 수석 연구원이 일어섰습니다. 최 박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독일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어 왔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국산화를 해야 합니까? 김영철 수석 연구원은 ADD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 도입 당시부터 참여했던 분이죠. 독일 214급 기술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요. 반면 국산 기술은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철 수석 연구원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게다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산화 연구개발비만 해도 기존 도입비의 2배가 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김 수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품 조달 지연, 과도한 유지비, 그리고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함까지. 김영철 수석 연구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계약 조건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미스터 앤더슨과의 협상에서 보셨듯이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 종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되었어요. 박선영 사무관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 박사님, 국정감사에서 예산 관련 질의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답을 준비해야 해요. 국정감사 당일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산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2배나 많이 드는데 이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외국 기술 의존 시 평생 유지 비용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 1위국,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에도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예산 낭비 논란을 제기했죠. 박선영 사무관이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권태준 제동님이 나서주셨습니다. 최 박사, 포기하면 안 됩니다. 1992년 우리가 첫 잠수함을 도입할 때도 회의론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린팩 훈련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제동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부의 반대와 예산 압박이 거세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었으니까요. 미국의 부품 수출 제재와 내부 반대에 직면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포항공대 재료공학과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연구 발표를 듣던 중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동차용 리튬 배터리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다면? 세미나 후 발표자인 교수님께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고밀도 리튬 배터리를 해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연료전지 AIP 시스템 대신 첨단 리튬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진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잠수함용 리튬 배터리라니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삼성 SDI 연구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수 침투, 고압, 진동 등 해양 환경은 까다롭습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패키징 기술과 열 관리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편 소나 시스템 국산화를 위해서는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화 시스템의 음향 전문가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최 박사님, 사실 우리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화 시스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레이더 기술을 소나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해 왔거든요. 정말입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 핵심입니다.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정확한 표적 식별이 가능해요. 이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영철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최 박사, 내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김영철 수석 연구원이 연구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20년 전 214급 도입 당시에도 독일 측에서 여러 번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어.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해주고 싶네. 어떤 경험이신가요? 독일 기술자들이 핵심 부분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려 했지. 심지어 고장났을 때도 우리가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했어. 김영철 수석 연구원의 과거 경험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음향 신호 처리 부분에서 그분의 노하우가 결정적이었어요. 최 박사, 소나 시스템의 핵심은 잡음 제거야. 바다에는 선박 소음, 바람 소리, 생물 소리 등 수많은 잡음이 있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적응형 필터링 기술을 써야 해.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에 맞춰 필터를 조정하는 거지. 김영철 수석 연구원의 조언으로 우리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정밀 가공업체에서는 소나 센서 하우징을, 경기도의 반도체 업체에서는 신호처리 칩을 개발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기술 제재가 오히려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새로운 접근법으로 개발에 돌입한 지 8개월, 드디어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기반 AIP 시스템과 AI 소나 시스템이었죠. 최 박사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기대감도 넘쳐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거든요. 창원 한국전기연구원의 육상시험소에서 첫 번째 통합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개별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잠수함 환경을 모사한 통합 테스트였어요. 리튬 배터리 시스템 점검 완료. 전압 안정, 온도 정상입니다. AI 소나 시스템 준비 완료. 신호 처리 알고리즘 가동 중입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시스템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통합 시스템 가동 시작. 처음 1시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고 소나 시스템도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했어요. 2시간 경과.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4시간 경과. 배터리 출력 98% 유지 중입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째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경고.
배터리 모듈 온도 상승 감지됩니다.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열 관리 시스템을 준비해뒀거든요. 자동 냉각 시스템 가동. 온도 안정화 중입니다. 5분 후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가동되었어요. 12시간 연속 가동 성공.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3배 성능입니다. 실험실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해상 실증 테스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진해 앞바다에서 실제 잠수함에 시스템을 탑재한 해상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당일 날씨가 급변했어요. 기상청 발표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실험을 연기했을 테지만 이미 일정이 너무 많이 밀린 상황이었어요. 최 박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합니다. 실제 작전 환경은 더 가혹할 수도 있으니까요.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친 파도 아래 수중 50m에서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1시간 경과.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3시간 경과. 소나가 15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탐지했습니다. 6시간 경과. 배터리 잔량 85%, 예상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8시간째 예상치 못한 전파 간섭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해역에서 훈련 중인 다른 함정들의 레이더 전파가 우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어요. 소나 신호에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AI 알고리즘이 빛을 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간섭 신호를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했어요. 간섭 신호 제거 완료. 표적 탐지 정확도 회복되었습니다. 12시간 연속 해상 테스트를 무사히 마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팀원들과 포옹을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요. 해상 테스트 결과가 나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최 박사,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권태준 제동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하셨어요. 자망 시간이 기존의 3배, 소나 탐지 거리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성능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리튬 배터리 AIP 시스템은 독일제보다 효율이 40%나 높았어요. 소나 시스템의 정확도는 95%를 넘어섰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미스터 앤더슨이었어요. 최 박사님, 한국의 기술 발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혹시 우리와 기술 협력을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고맙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권태준 제동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최 박사, 30년 해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은 처음입니다. 제동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 우리가 첫 잠수함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했어요. 고장나면 독일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성능 검증이 끝난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SDI에서는 잠수함용 리튬 배터리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했어요. 한화 시스템에서도 소나 시스템 양산 체제를 갖췄죠. 김영철 수석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박사, 내가 처음에 반대한 걸 사과하네. 자네가 옳았어. 김수성님 덕분에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필요했어요. 양산 첫 번째 시스템이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작전 1일차.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작전 5일차. 연속 자망 시간 신기록 달성했습니다. 작전 11차. 소나가 30km 거리의 잠수함을 정확히 탐지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도 놀라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기술인가요?
잠수함 승조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조용하고 효율적입니다. 조작도 간편하고요. 성과는 곧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전문지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어요. 한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잠수함 기술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메이드 인 코리어 잠수함 기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박선영 사무관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 박사님, 해외에서 기술 이전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부품 하나 구하기 어려워했는데 말이죠. 권태준 제동님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자립이 단순히 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성공 소식이 알려진 후 6개월 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해양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선보이는 입장이었어요. 최 박사님, 전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박선영 사무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15개국에서 기술 협력 문의가 들어왔어요. 전시장에는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임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니까요. 태국 해군 참모총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의 한 방산업체 임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혹시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를 하대하던 그들이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나발그룹의 아시아 담당 이사도 만났습니다. 한국의 AI 소나 기술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기술은 보호해야겠죠.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스터 앤더슨이었어요. 최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한국 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여유로움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 회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협력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렵겠죠. 그날 저녁 전시회 만찬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정말 놀랍다. 기술 자립의 모범 사례다. 박선영 사무관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최 박사님, 벌써 3개국에서 정식 도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0억 달러가 넘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호텔에서 권태준 제동님과 통화했습니다. 최 박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동님,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귀국 후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통령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잠수함 기술 자립은 대한민국 방산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다. 수출 상담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폴란드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을 원했어요. 김영철 수석 연구원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최 박사,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술을 배우러 독일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는군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해외 수출이 본격화된 지 1년 후 저희 팀에게 더 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차세대 무인 잠수함 개발이었어요. 최 박사, 이제 완전 자율 운항 잠수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태준 제동님이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무인 잠수함이죠.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연구 단계에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2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AI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AI 연구원들이 팀에 들어왔어요. 잠수함에 AI를 적용한다니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네요. 한 AI 연구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첫 번째 AI 알고리즘이 완성되었습니다. 스스로 경로를 계획하고 위험을 판단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었어요.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 성공률이 92%입니다. 실제 해상 테스트는 언제 가능할까요? 3개월 후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이 민간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삼성 SDI의 리튬 배터리 기술은 전기 선박에 적용되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AI 소나 기술은 해양 탐사와 어업에 활용되었죠. 최 박사님, 우리 기술이 민간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사무관이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관련 산업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수출액도 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김영철 수석 연구원도 감격했습니다. 기술 자립이 단순히 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구나. 무인 잠수함의 첫 해상 테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 잠수함 실험에 도전한다. AI 잠수함 시대를 여는 한국의 기술력. 테스트 당일 진해 앞바다에는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에서도 참관단을 보냈어요. 무인 잠수함 발진 준비 완료. AI 시스템 가동. 자율 항행 모드로 전환합니다. 잠수함이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외국 부품 하나 구하기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6시간 경과. 무인 잠수함이 설정된 경로를 완벽하게 항행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경과.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테스트가 성공으로 끝났을 때 참관단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군요. 중국 대표단도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중국도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권태준 제동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도국이 되었어요.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합시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4년 전 첫 실험이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 미국의 기술 제재에 직면했을 때의 막막함, 내부 반대에 부딪혔을 때의 좌절감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바다를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말이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기술 견제와 내부의 반대, 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기에 오늘의 성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 1위,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 결국 이런 도전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술 자립을 넘어 기술 선도국으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여는 혁신의 주역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자립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도 진심과 끈기만 있다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바다는 이제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자부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